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찾아오는 비율이 외국에서 정신과 찾아오는 비율이 한 4분의 1도 안 된다고 그 자살률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좀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연세로댐 정신과 최의헌 원장입니다. 크게는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대개는 무난해요. 주요 우울장애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우울증. 그 우울이라는 시간이 시작됐다가 끝나는 시간을 분명히 상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차파라고 부르거든요.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에피소드라는 영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시작되는 점이 있고 나와서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사파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아니면 사파예요. 감기 같은 경우. 근데 우울증은 그런 사파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증상은 가벼운데 오래 가요. 지속성 우울장애라고 합니다. 지속성 우울장애는 길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실은 따지고 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속성 우울장애는 이제 그렇게 오래 가니까 이걸 내 성격이려니라고 생각하는데, 우울이라는 기분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질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기분이 떨어진 것이 이게 자기의 어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숙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힘들죠. 하지만 자기가 조정해서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재질의 것이지, 이것이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렇게 기분이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병명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랑 진단으로 말하는 우울증이랑이 다 비슷한 것처럼 취급하기 쉬운데, 확실히 그 기준을 앞뒤로 살펴보면 이거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천양지 차이예요.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웬만해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비유를 할 때 주로 설명하는 게 숨쉬기인데, 어떤 사람은 10분을 참는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자기가 진단에 어느 정도 합당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진단 기준은 굉장히 그것보다 압도돼서 결국 본인을 이렇게 지배해요. 자기가 병을 이렇게 가볍게 갖느냐, 병이 자기를 지배하느냐의 차이가 진단 기준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항목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병원에 올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개인차를 그냥 생각해요. 아직 진단 기준에 이르지 않아도 충분히 우울장애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범주를 가지면 우울장애라고 설명해 드리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죠. 수준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도움을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게 되죠.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생기냐, 뭐 그렇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자물쇠를 어떤 열쇠가 푸느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열쇠가 똑같은 짝이 맞는 자물쇠가 없으면 이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울 장애는 현재의 어떤 스트레스로만 병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고, 본인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전 이유와는 좀 달라요. 입양 아들 연구하거든요. 부모가 우울증인데 입양해서 완전히 건강한 상황에서 컸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거는 부모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거나 그래요. 그 유전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나오는 연구 보고들이 있는데, 그 보고를 이렇게 너무 확대하거나 맹신할 수가 없거든요. 환경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게 더 많아요.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가능성은 충분히 다 열려있는 질환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할 것 같아요. 항우울제라는 건 주로 이제 세로토닌을 높이는 치료를 하거든요. 우울증의 상황에서는 세로토닌이 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세로토닌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냐 몰라요. 세로토닌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올라가 이런 얘기는 절대로 없어요. 어쨌든 결과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너무 원인이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때도 호르몬의 여성이 변화가 많으니까 그 변화 때문에 불쾌장애나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여성이 다 생리 때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그 사람들 호르몬을 아예 그냥 피임약으로 없애면 월경정 불쾌장애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호르몬 문제,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이 병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해결해서 정상화시키는 데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세로토닌이 모든 치료의 대사가 될까? 모를 일이죠.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했던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뭐 사소하면 다 병원에서 해결하는 어떤 문화가 됐어요.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으로나 미리미리 도움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만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찾아오는 비율이
외국에서 정신과 찾아오는 비율이 한 4분의 1도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알듯이 OECD 나라 중에서 그 자살률 제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좀 많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가 먼저 잘 정착돼야 되지 않나?